안녕하세요. 내가 바로 ESG 리더 환경지킴이 길잡이 라이크 그린 그린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수업을 진행하게 된 그린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저는 쓰레기 문맹 탈출을 돕는 쓰레기 해설가이자 쓰레기 통역가,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에서는 쓰레기 박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면 결국 우리 집 문 앞까지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대란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변해야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수업에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기 위해 올바른 자원순환의 3단계, 그리고 재활용과 재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이크 그린 그린클래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원순환 3단계 조치가 필요한데요. 각각의 단계별로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쓰레기 매립지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자인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제품은 수명이 다해서 사용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럼 우린 이 물품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버려진 제품들이 쓰레기가 되어서 매립지로 가게 되는 건데요. 생산부터 폐기까지 물질 흐름이 쭉 직선으로 이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선형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쓰레기로 버리는 과정에서 자원이 낭비되고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온실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나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한 제품이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순환경제는 간단히 물건을 계속해서 돌려 쓰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 트럭이나 비행기, 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이동을 시키죠. 그러면 소비자가 이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바로 순환경제입니다.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해서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활용하게 되면 쓸모없이 버려지는 물질이 줄어들게 되겠죠. 순환경제를 위해서는 기술적 뒷받침과 우리 모두의 노력, 그리고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쓰레기를 줄이는 자원순환의 3단계 3R 법칙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다시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제품들은 다시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이죠. 자원순환의 1단계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 포장을 하지 않기, 리필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기, 쓸모없는 소비를 하지 않기 등을 통해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개인 용기에 음식을 포장하기, 용기 내 챌린지라고 하죠. 손수건과 장바구니 사용하기,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유 플랫폼 사용하기,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기, 패스트 패션의 구매를 줄이고 옷은 수선해서 오래 입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로 웨이스트 용품을 많이 사용하면 역시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개인용 컵이나 장바구니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 번 반복해서 재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수명주기 사용 에너지양 분석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리 재질은 최소 15번, 플라스틱은 17번, 도자기는 39번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국 환경청의 수명주기 평가 연구에 따르면 면으로 된 장바구니는 131번 이상을 재사용해야만 일회용 비닐봉투에 비해서 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일회용 제품보다 다회용기가 친환경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사용 횟수보다는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회용기가 일회용처럼 사용된다면 오히려 환경을 더 파괴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원순환의 2단계 재사용하기는 말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일회용 용기를 씻어서 여러 번 다시 사용하거나 입지 않거나 작아진 옷을 고쳐서 입거나 쓸모 없어진 중고 물품을 거래해서 다른 사람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두가 재사용에 포함이 됩니다. 자원순환의 3단계는 재활용하기인데요. 여러분 모두 집에서 분리배출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률은 2020년 기준으로 59.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배출된 것이 얼마만큼 잘 재활용이 될까요?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분리배출된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비율은 22.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최신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0%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리배출을 했다고 해도 안에 음식물이나 일반 쓰레기가 섞여 있어서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플라스틱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꼼꼼한 분리배출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료를 사서 마실 때 병에 비닐로 만든 라벨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좋은 재생원료를 만들게 되면 다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도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오랜 연구 끝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좋은 재생원료로 만들어서 고급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로 얻은 새로운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PCR이라고 합니다. 사용한 제품에서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팥에 세척한 후에 변환 혼합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PCR은 즉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PCR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 제품 사용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40%에서 5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튼튼한 소재여서 일상생활에 중요한 소재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니까 버려진 플라스틱도 재사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셈이죠. 이런 PCR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우선 플라스틱을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겠죠. 분리배출된 플라스틱을 따로 회수해서 선별해야 되겠죠. 이렇게 선별된 플라스틱을 분쇄해서 세척을 하고요. 분쇄 세척된 플라스틱을 초기 원료인 펠릿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펠릿을 기존 원료와 적당한 비율로 혼합해서 용도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에서도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요.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배출할 때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물은 반드시 비우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오염물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상표와 라벨을 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재질과 섞지 않고 재질별로 분류해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4가지만 잘 지켜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막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집에서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분리배출 방법이 궁금하거나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보십시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협업해서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누구나 손쉽게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순환의 3단계와 이 속에서 기업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재활용과 재활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재활용과 재활용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은 특정 물품을 한 번 사용하고 난 뒤 이 물품을 재처리해서 본래의 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재활용 제품은 어떻게 탄생하는 걸까요? 제품이 생산되고 사용된 물품을 우리가 분리배출하면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수거된 물품을 선별하고 원료로 생산하는 재처리 과정을 거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활용은 무엇일까요? 쓰레기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재활용은 업사이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으로 재활용의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가방 어떻게 보이시나요?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고 튼튼해 보이죠? 이 가방은 트럭용 방수천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가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로 위 큰 트럭들이 보관한 짐이 오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커다란 방수천으로 덮어 놓은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사용하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트럭용 방수천을 가방으로 재활용한 것인데요. 트럭용 방수천을 가방으로 업사이클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속 가방의 디자인이 모두 각양각색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셨나요? 방수천 하나를 여러 작은 조각으로 잘라 가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방의 디자인이 모두 다른 겁니다. 재활용한 제품도 이렇게 멋진 디자인의 가방으로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화면 속 옷 보이시나요? 누가 언제 입는 옷일까요? 늘 우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소방관들이 소방활동을 할 때 열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방화복입니다.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된 폐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하면 이렇게 멋진 가방으로 재탄생됩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제품을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탄생시킨 것이죠. 다 사용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생수병에서 재생섬유를 뽑아 셔츠로 업사이클링한 것인데요. 페트병 4개로 200g짜리 반팔 티셔츠 한 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재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니 신기하죠. 재활용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를 조금 더 찾아볼까요?
재활용은 제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간 디자인, 음악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버려진 창고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된 곳들도 있고요. 카테고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진 깡통을 악기로 연주하기도 합니다. 쓰레기로 악기를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재활용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재활용한 사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도 실천하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2018년 제주도 애월에서 발견된 유락입니다. 자연물인 돌처럼 보이지만 이 사진 속 주인공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돌이 아니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신가요? 해변으로 떠내려온 비닐, 스펀지,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이 파도와 바람을 맞아 닳고 햇빛에 녹아 이렇게 돌 같은 모양으로 변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유락, 새로운 돌이라고 부릅니다. 자세히 보면 작지만 동그란 모양의 스티로폼 결절이 보이시죠? 마치 기이하게 생긴 바위 돌처럼 변한 스티로폼은 일명 스티로폼 락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이 투명한 조약돌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다에 버려진 유리가 깨지고 풍화되면서 만들어진 유리 조각들, 시글래스입니다. 매끈매끈하고 둥근 모습과 알록달록한 색 때문에 바다의 보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별명과는 정반대로 그 기원은 대부분 바다에 버려진 유리병 같은 유리로 된 쓰레기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시글라스가 많이 모인 유리 해변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유락과 시글라스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자연물이 아닌 우리가 버린 쓰레기에 의해 생겨난 인공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면 우리 지구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 문 앞 바로 앞까지 쓰레기가 쌓이는 쓰레기 대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이를 모아 잘 활용하면 자원이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3단계,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방법과 쓰레기에 디자인을 더해 새롭게 쓰는 재활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말고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구 환경을 위해 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센 쓰레기 박사 홍수열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